7월 26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전철이 좀 한가한 걸로 보아서요.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름에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판 1심 그리고 앞으로 있을 2심까지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대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최종심 이외에 1, 2심 재판은 진행되는 과정을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공판 때도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규칙 확대에 나선 겁니다. 대법원은 중계 방송이 가능한 재판을 선고로 제한하고, 즉 선고를 할 때 재판이라는 것은 여러 번 열다가 마지막에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 선고로 제한하고 재판장이 이 결정토록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고하는 재판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민사사건의 원피고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계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때에만 허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인정의 결정 권한을 해당 재판의 재판장이 갖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라면서 연예인 형사사건같이 일반의 관심이 높다고 해서 중계할 수는 없다. 즉 그것은 공공의 이익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계방송을 허용하더라도 재판장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때는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고 재판부만 찍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논의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나라별로는 미국에는 50개 주가 90년대부터 원칙적으로 이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요. 영국에서는 2심에 판사 발언만 허용하고, 호주는 전면 허용하고, 이탈리아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허용한다니까. 이건 뭐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가 극히 드물겠죠. 확신범이나 테러범 아니면 동의하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첫 재판 직전 법정 모습만 촬영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촬영이 되지 않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는 전부 금지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전부 허용하는,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것은 뭐 이 인권을 탄압한 독재자라든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면 허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마다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때 다르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하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 첫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재판 촬영을 왜 이제사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갖다 대는 것이냐. 그야말로 인민재판을 대중의 파퓰리즘에 기대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정권을 운용하는 방식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적폐청산을 한다라는 모습을 한마디로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매우 다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분명히 왜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인민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는데 다시 재판 선고를 공개해서 인민재판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거냐. 자기들이 쫓아내고 집권할 거 다 하고 했는데 이제 탄핵당한 대통령 사체에 칼집을 하겠다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이렇게 되면 8월 말에 이재용 부회장, 10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은 둘 다 재판 중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관계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생중계가 허용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생중계를 거부할 거다라고 했고, 삼성 측도 여론조판도 아니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67.8%가 일부나 전부를 생중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친구에 나오는 말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이 안 되었다고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돈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런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 감성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적자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한테는 마이너스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며칠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의 결론은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재용과 박근혜 재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돈이 가장 많았던 사람, 한국에서 정치 권력이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현 정권과 극단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극단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비되지는 않겠지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과 박근혜 관계에 뇌물이 성립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권의 이해관계와는 일치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와대 캐비넷에서 삼성 관련해서 청와대의 여러 내용들이 발견됐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기록 작성자를 재판대 정원에 세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진정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 또한 박근혜 최순실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이 뇌물죄 판결을 만들어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현 정권 또한 삼성과 얽힌 관계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 속셈과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입장이 좀 다를 거다. 속으로는 적당히 우리는 이재용 뇌물 부분을 주장하고, 사법부는 이재용 뇌물은 성립되지 않고 강요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처리되면서 욕은 사법부가 먹고
실제로 우리는 이재용의 뇌물죄 처벌을 위해서 할 만큼 노력했다라고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재판 생중계를 사상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잘못되었느냐라면 이 정권 들어서 적폐청산을 국정 100대 과제의 1호로 삼았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적폐청산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단죄를 통해서 적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 일제에서 6.25 이후에 한마디로 부역자 처벌이라는 기치를 들었던 한국의 좌파 진영이나 일부 진보 진영의 어떤 입장들이 지금까지도 연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저항을 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순응을 했고 소수의 사람들만 저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했던 소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의 도덕적 우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에 100%다 따라야 된다라고 가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들 또한 일제시대에 대한 저항이 나중에 일제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권력을 얻기 위한 측면의 어떤 목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이 파리를 향해서 쳐들어오니까 점령도 하기 전에 프랑스 정부가 항복을 해버리고 그리고 당시 강경파들은 다 영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의 항복한 정부는 비시 정권이라고 해서 프랑스에 있는 비시라는 조그마한 이 중부 지역 도시에 수도를 두고 한마디로 독일의 점령 지역인 파리 등과 또 점령되지 않은 프랑스 남부 등을 관장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 독일의 점령 이 꼭두각시 위성정부 역할을 수행했고 각 식민지들도 비시 정권이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프랑스의 독일에 협조하는 그래서 유대인들도 잡아 가두고 프랑스 노동자들을 독일로 군수공장에 보내고 프랑스 젊은이들을 잡아 보내고 하는 이런 위성정부와 이 위성정부는 잘못된 정권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단죄해야 된다 하면서 독일과 투쟁을 했던 드골 정부가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가 해방이 될 때 드골이 우겨서 파리를 점령할 때 드골의 프랑스군이 앞장을 서서 들어왔고 그 이후에 철저한 단죄가 벌어져서 10,000명에 가까운 이 비시 정권이나 독일 협조자들이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 수천 명은 처형을 당하거나 적결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역사에서 과거 단절은 중요했습니다만은 드골은 대통령이 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국민들이 다시 자신을 요구할 때인 60년대 중반에 알제리 사태가 심각해질 때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했다가 또 좀 이따 물러났습니다. 자, 그런 어떤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발달된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도덕적 우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 단죄를 이 역사적 재판의 생중계를 통해서 해나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이 정권이 대중의 파퓰리즘에 기대어서 정치를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토록 촛불이라고 해서 대중의 시위를 사실상 뒤에서 주도해서 정권을 전복시켰습니다. 자, 전복시키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집권을 했습니다. 원사이드하게 집권을 했죠. 자, 그런 이후에 또 적폐 청산을 내걸고 끌고 갑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과 관련되어서 집권했다면 솔직히 촛불이 없었더라도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컸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정권을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촛불로 집권을 했다면 더더욱이 겸허하게 적폐청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적폐청산으로 가야 되고, 특정 개인에 대한 단죄를 통한 적폐청산은 정권의 감정이나 또 정권의 지지자들이나 또 정권이 집권하는 과정에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의 감성 코드에 맞는 타견민식 정권 적폐청산은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폐청산을 하는 것은 부패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로 잡자라는 것이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함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폐청산 이꼴 정치 보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파퓰리즘이 되지 않도록 신중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정권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고 상대 정당들을, 상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무력화시켜서 정권의 주도력을 높여가기 위한 일종의 대중추수주의, 파퓰리즘에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의 결의라면서 지금 하필이면 박근혜, 이재용 재판을 생중계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한다 하더라도 정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캐비넷에서 문건이 진짜로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 문건을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국가기록원으로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문건에 관한 이야기를 청와대 대변인이나 청와대 발 이야기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또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중에 이명박의 롯데 제2 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한 성남 비행장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긴 문건이 나왔고, 이명박 정권에서 특혜 시비가 일었던 STX 조선에 대한 문건도 나왔다고 슬그머니 한 언론이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이 확인하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사실상 긍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발표하니까 왜 그따위 짓거리를 하냐라는 비판에 직면하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법적 시비도니까 이제는 언론에 흘려주고 보도하는 행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떳떳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 일각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을 생방송 1호로 삼은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그래, 그것도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에 하자. 하지만은 정치 보복으로 오해받고 파퓰리즘으로 오해받는 인민재판식 어떤 재판의 수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아니다. 한 2, 3년 경과하고 난 뒤에 어느 시점부터 그것을 하도록 하자. 제도적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정권이라고 보는데요. 이 정권이 매번 하는 짓은 전부 다 파퓰리즘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용과 박근혜 이 두 사람을 공개 재판의 1호로 삼은 부분에서는 정권이 매우 잘못하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지 않았다면, 정상대로라면, 대통령으로서 부당한 특권이 아니었다면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솔직히 구속될 수도 충분히 있는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수위를 입고 재판받는 모습을 TV로 생중계하겠다고 이명박 정권이 했다면, 이 노빠나 문빠라는 분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옳은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저열하게 국민의 표를 가르면 이것은 한마디로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리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분명히 왜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인민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는데 다시 재판 선고를 공개해서 인민재판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거냐. 자기들이 쫓아내고 집권할 거 다 하고 했는데 이제 탄핵당한 대통령 사체의 칼집을 하겠다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이렇게 되면 8월 말에 이재용 부회장, 10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은 둘 다 재판 중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관계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생중계가 허용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생중계를 거부할 거다라고 했고, 삼성 측도 여론조판도 아니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67.8%가 일부나 전부를 생중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7월 26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전철이 좀 한가한 걸로 보아서요,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름에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판 1심, 그리고 앞으로 있을 2심까지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대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최종심 이외에 1, 2심 재판은 진행되는 과정을 촬영할 수, 일반의 관심이 높다고 해서 중계할 수는 없다. 즉 그것은 공공의 이익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계 방송을 허용하더라도 재판장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때는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고 재판부만 찍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논의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나라별로는 미국에는 50개 주가 90년대부터 원칙적으로 이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요. 영국에서는 2심에 판사 발언만 허용하고, 호주는 전면 허용하고, 이탈리아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허용한다니까, 이건 뭐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가 극히 드물겠죠. 확신범이나 테러범 아니면 동의하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첫 재판 직전 법정 모습만 촬영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촬영이 되지 않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는 전부 금지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전부 허용하는,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것은 뭐 이 인권을 탄압한 독재자라든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공판 때도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규칙 확대에 나선 겁니다. 대법원은
방송이 가능한 재판을 선고로 제한하고, 즉 선고를 할 때, 재판이라는 것은 여러 번 열다가 마지막에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 선고로 제한하고 재판장이 이 결정토록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고하는 재판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민사사건의 원피고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계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때에만 허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인정의 결정 권한을 해당 재판의 재판장이 갖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라면서 연예인 형사사건 같이 전면 허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마다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때 다르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하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 첫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재판 촬영을 왜 이제사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갖다 대는 것이냐? 그야말로 인민재판을 대중의 파퓰리즘에 기대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정권을 운용하는 방식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적폐청산을 한다라는 모습을 한마디로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매우 다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